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1.3 실수열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어제 실수의 공리계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실수열.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는 위상 공간에서 이미 살펴봤지만 해석학은 또 해석학대로 따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1.3.1 수열 극한의 정의부터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수열이라는 것을 보통 함수로 취급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함수는 수열은 xn 하면은 x는 자연수 n에서 r로 가는 함수로서 xn을 xn 이렇게 정의하죠. 그죠? 두죠. 그래서 n인 n. 자, 이것에 대해서 자, 이런 것을 수열이라 하죠. 요게 실수니까 요걸 실수열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이제 복소수 C면은 복소수열이라고 부르겠죠. 복소수열. 그 다음에 이게 뭐 어떤 거리 공간 X면 X상의 수열, 위상 공간 X면 위상 공간 X상의 수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런 그 수열에 대해서 자, 극한을 정의하겠는데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이 점 x로 간다. 이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일단 뭐 이제 해석하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xn이라는 항들이 사실 무수히 많이 있죠. 그죠? x1, x2, x3, x4 무수히 많이 있는 것 중에서 10개 그런 건 무시해도 되죠. 뭐 100개 무시해도 돼요. 1억 개 무시해도 되죠. 자, 무수히 많은 항들 중에서 유한계 항은 항상 무시당해요. 수열에서는. 그래서 무한히 많은 항들 중에서 유한계는 항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xn이 x로 간다라는 말은 실수 직선 r이 있으면은 여기 x라는 목표 지점이 있을 때 여기에서 입실론 반경을 이렇게 던져봤어요. 던져보니까 이 안에 대부분의 xn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xn이 여기 안에 들어있다 이거죠. 거의 대부분의 xn이 여기 들어있다는 말은 같은 말이 뭐냐면은 유한 항을 제외하고 이 xn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유한항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건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같은 말이 거의 대부분의 xn이 여기 들어가 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항이 xn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말을 이제 다시 쓰면은 자, 요것은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자, 무심코 입실론 던졌다 그랬으니까 임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유한항을 제외하고 xn들이 어디 들어가 있냐? x 마이너스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에 들어가 있다라고 정의해요. 자, 유한항을 제외하고 유한항 무시하니까 이 같은 말이 거의 대부분의 xn들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죠?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입실론이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에요. 입실론이 아무리 작아도 이 입실론 반경 안으로 또 유한항을 제외하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입실론이 아무리 작아도라는 말은 입실론이 전자현미경으로 보일동활동 아주 작은 입실론을 갖고 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안에 거의 대부분의 항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임의예죠, 임의예.
그래서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유한항을 제외하고는 들어간다. 다시 말해 거의 대부분의 항이 입실론 반경 안에 들어간다. 라는 말을 해줄 수 있을 때, 자, xn은 x로 충분히 가까이 가고 있다. 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유한항을 제외하고 다 들어갔다. 라고 하면 밖에 있는 항이 많아봐야 유한계니까 밖에 있는 항 중에 맨 마지막 항이 있겠죠. 그 다음 항을 밖에 있는 여기 입실론 반경 밖에 있는 항들 중에서 맨 마지막 항 그 다음 항을 라지언으로 잡으면은 라지언항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xn들은 x 마이너스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자,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쪽 관계를 생각해 보자면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유한항을 제외하고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안 들어가는 맨 마지막 항 그 다음 항을 라지언으로 잡자 하면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라지언을 잡기를 어떻게 잡을까요? 맥시멈의 n은 xn이 x 마이너스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 n들이 몇 개? 요게 유한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항을 라지언으로 잡으면은 들어가지 않는 맨 마지막 그 다음 항 이후로는 다 들어가게 된다.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사실을 가정하고 밑에 있는 사실을 증명해 봤어요. 요걸.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가 보면 입실론이 주어질 때 라지언이 존재해서 라지언항 이후로는 다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실을 가정해 봐요. 위로 올라갈까요? 자, 라지언이 100이라면 100항 이후는 다 들어간다. 그러면 안 들어가는 항이 몇 개나 될까요? 많아야 99개. 다시 말해서 밑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면 안 들어가는 항은 많아야 라지언 마이너스 1개. 유한항이죠. 그래서 이 역방향도 당연히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여전히 성립하더라고요. 그죠? 라지언항 이후가 다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는 항은 많아봐야 라지언 마이너스 1개. 자, 그리고 요것은 이제 동시조건이기를 여기서 라지언항 이후에 xn들이 입실론 반경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여기에 xn이 있다는 말은 xn과 x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동시조건이기를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라지언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라지언항 이후에 있는 스몰 n에 대해서는 xn과 x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자, 보통 수열 극한의 정의를 이걸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입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라지언이 존재해서 라지언항 이후의 스몰 n에 대해서는 뭐예요? x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요게 수열 극한의 정의로 채택되겠죠. 자, 위상 공간에서는 이제 요게 x 플러스 마이너스 입실론 요것을 뭐예요? x의 계근방으로 바꿔서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은 뭐냐? 요것을 위상 공간에선 g x의 계근방으로 바꾸면 위상 공간에서의 수열 극한의 정의가 되겠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의 3번으로 가서요. 정의 3번. 요게 이제 괄호 2번 요 극한 정의를 살펴봤고 요걸 그냥 그대로 다시 쓸 거예요. 자, 정의 3번. R상의 수열 xn. R상의 수열 xn에 대하여 리미트에 xn이 x다. 혹은 xn이 x로 간다. 정의하기를 자, 정의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라지언이 존재해서 라지언항 이후의 스몰 n에 대해서는 xn들이
x와 입실론보다 작은 거리에 있다. 이걸로 이제 정의를 하겠다. 그죠? 자, 일단은 요걸 이제 먼저 생각을 좀 해보고 정의 3번의 두 번째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괄호 2번. 자, 여기 얘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리미트에 1 플러스 3n 플러스 1분의 4가 3n 플러스 1분의 4가 어디로 가느냐? 이거 어디로 가죠? n이 만들어 갈 때 0으로 가죠. 그죠? 3n 플러스 1분의 4는 0으로 가죠. 자, 이것은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자, 원래 자, 여기서 xn이 x로 간다라는 말의 정의는 입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그죠? 입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적당한 라젠이 존재해가지고 라젠항 이후의 xn들은 뭐예요? 입실론 방향은 들어가야 되죠. 그렇다면 입실론이 이런 입실론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만약에 100항 이후로 xn들이 여기 들어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입실론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몇 항 이후일까요? 대충 한 500항 이후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입실론이 이렇게 주어졌다면 라젠은 한 뭐 2000항. 점점 작아지면 점점 뭐예요? 이 라젠이 뒤로 밀려나겠죠. 다시 말해서 입실론이 주어지면 100항, 200항, 500항, 2000항 이렇게 된다는 말은 입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라젠을 결정해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라젠은 뭐예요? 결국은 입실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라젠은 라지 n 입실론이라고 말한다. 그죠? 그래서 보통 자, 입실론에 대해서 라젠을 잘 잡아주면 어떤 n을 택하는 과정이다. 그죠? 택하자. 그러면 뭘 만족하겠어요? P이면 Q이다. Q는 3n 더하기 1분의 4 마이너스 제로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아진다는 결론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 입실론이 100분의 1이면, 그죠? 10분의 1이면 라젠이 뭐 200이었다면, 20이었다면, 입실론이 뭐 100분의 1이면 라젠이 500이 되고, 자, 입실론이 300이 된다면 라젠은 100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입실론과 라젠의 관계를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라젠을 어떻게 찾아줘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라젠항 이후의 스몰 n에 대해서 3n 플러스 1분의 4 마이너스 제로 극한값 이걸 생각해 보니까 자 3n 더하기 1분의 4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3n분의 4 이렇게 분모를 줄이면 분수는 커지죠. 자 여기 스몰 n의 관계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n을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면 라젠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조건을 이용해 봅시다. 3라젠분의 4. 스몰 n이 라젠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부등식 성립하죠. 그리고 라젠을 얼마로 잡을 것이냐 하면은 입실론보다 이것이 작도록 잡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입실론과 라젠의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입실론 라젠의 관계. 그래서 스몰 n을 간단하게 만들고 입실론과 라젠의 관계를 찾고 그럼 라젠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입실론은 마음대로 오는 값이죠. 임의의 입실론이니까. 입실론이 주어졌을 때 라젠은 얼마로? 3입실론분의 4보다 큰 라젠을 선택하자 이거죠. 그래서 자 3입실론분의 4보다 큰 라젠을 택하자. 이렇게. 입실론과 라젠의 관계는 명확한 게 좋을까요? 애매한 게 좋을까요? 당연히 명확한 게 좋죠. 명확한 게 좋기 때문에 보통 이걸 입실론과 라젠의 관계를 그냥 이 꼴이 그 부등호가 됐으니까 이 꼴을 주고 싶어요. 이 꼴을 주면은 아주 명확한 관계죠. 이 꼴이 명확하죠. 부등호보다는. 근데 이 꼴을 줄 때는 항상 입실론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항상. 거기에 대한 라젠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입실론이 뭐 어떤 아주 좋은 경우에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 보통
입실론 라젠의 존재성, 자연수의 존재성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자, 함수 극한에서 이 꼴이에요. 수열 극한에서는 이제 라젠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라젠의 존재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면 이제 풀이가 된 거죠. 자, 읽어보면 자, 항상 입실론은 마음대로 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양수 입실론에 대하여 라젠을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라젠을 주자 이거죠. 자, 있느냐? 있죠. 어떤 이유로? 존재성은 아르키메데스 원리. 맞죠? 이렇게 어제 했죠. 그죠? 아르키메데스 원리. 자, 인 라젠을 택하자. 그러면 라젠보다 크거나 같은 스몰 n을 가지고 와보세요. 보니까 xn-x의 절대값이 자, 3n 플러스 4, 1분의 4. 자, 줄였어요. 간단하게 3n분의 4. 그 다음에 스몰 n이 라젠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자, 스몰 n의 관계식을 라젠의 관계식을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것과 입실론의 관계가 요거 보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극한이 3n 플러스 1분의 4가 제로로 간다는 사실을 체크한 게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은 지금 유한 확정치에 대해서 지금 xn이 x로 간다라는 말, 여기 x는 실수예요. xnr에 대해서 간다는 말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봤어요. 자, 예제 4번 있죠. 동그라미 하시고 예제 4번. 거기에 문제를 몇 개 더 풀어봅시다. 자, 괄호 2번 보세요. 자, 리미트에 예제 4번 뭐 이런 거는 이제 문제를 쫙 풀어봐야 돼요. 그냥 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어볼 만해요. 자, n제곱 더하기 3n분의 2n제곱 더하기 1. 이거는 자, 극한값 얼마죠? n이 만들어갈 때 대충 최고차분의 최고차는 2니까 그죠? 자, 이것을 입증해 볼까요? 자, 항상 입실론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양수 입실론에 대하여. 자, 라젠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자, 인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n인 n을 택하자. 그러면 라젠보다 크거나 같은 스몰 n에 대해서는 자, xn-n제곱 더하기 3n분의 2n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이게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만족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보면 n제곱 더하기 3n분의 2n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n제곱 마이너스 6n 이렇게 되죠. 의 절대값. 그러면 날아가니까 자, 분수를 키워 나가야 되겠죠? 키워서 입실론보다 작아야 되니까. 자, 어떻게 잡을까요? 자, 여기는 1-6n. 분자는 절대치를 떼버립시다. 6n 더하기 1. 분모 n제곱 더하기 3n. 이렇게 하면 이쪽이 크죠? 그런데 이거 간단한가요? 간단하냐라는 문제는 뭘 뜻하느냐 하면은 요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n제곱 더하기 3n분의 6n 더하기 1로 바꿔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걸 이렇게 이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바꿔도 되느냐? 바꿀 수 없죠? 그럼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바꿀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만들어 본다면은 아무래도 분모는 줄이면 커지죠. 분자는 뭐예요? 키우면 커지니까 결국은 요걸 n제곱분에 날리고 6n 플러스 뭐 할까요? n을 줄까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n분의 7 되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만든 거죠.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간단하다는 증거는 이걸 적용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라젠분의 7 요 조건을 이용했어요. 자, 이게 입실론보다 작도록 라젠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애초에 작전은 뭐예요? 라젠은 뭐보다? 입실론분의 7보다 크도록 선택하면 된다. 자, 라젠을 자연수를 갖고 왔잖아요. 선택할 때는 존재성이 항상 보장이 돼 있어야 되죠. 이게 뭐예요?
존재성은 당연히 아르키메데스 원리죠. 그죠? 주어진 실수보다 큰 자연수는 존재한다. 자, 이렇게 이제 극한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극한 계산은 어떤 형태로 변형되더라도 망설임 없이 체크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만 하는 거예요. 해석학은 입실론 라젠, 입실론 델타, 나중에 입실론과 델타의 관계를 점에 상관없이 잡아줄 수 있을 때 뭐예요? 그게 균등 연속이잖아요. 그 다음에 입실론과 라젠의 관계를 점에 상관없이 잡아줄 수 있을 때 뭐예요? 균등 수렴이잖아요. 결국 입실론 라젠, 입실론 델타.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리만 적분 가능성, 입실론에 대한 파티션 P의 계산, 뭐 이런 거잖아요. 적분 가능성.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 볼까요? 5번. 6번 한번 보자. 6번. 리미트 n이 만들어갈 때, 자, n 세제곱 더하기 1분의 10n 세제곱 더하기 2n, 3n 더하기 2. 여기 10으로 가죠. 그죠? 10으로. 자, 140으로 확인해보자. 해보자, 이거죠? 자, 일단은 뭐 마찬가지죠. 예, 풀이. 입실론이 아무 생각 없이 주어졌어요. 라젠을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n인 n을 택하자. 그러면 라젠보다 크거나 같은 스몰 n에 대해서는 자, n 세제곱 더하기 1분의 10n 세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 빼기 10. 자,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입실론보다 작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넘어가면 n 세제곱 더하기 1분의 10n 세제곱, 10n 세제곱 날아가고 10. 그럼 3n 마이너스 8이 되나요? 절대값. 그러면 떼버립시다. 3n 더하기 8 나누기 n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최대한 간단하게 만드는 건 아직 간단하게 만든 거 아니죠? 뭐 할까요? 분모는 줄이고 분자는 키우자. 11n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분모는 줄인다고 해서 이걸 날리면은 이건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혼란하잖아요. 그래서 분모 줄일 때는 이게 제로로 갈 수 있도록 줄여야 된다. 그죠? 그래서 n 세제곱분의 자 11n. 그렇다면 이제 이것은 이꼴 n 제곱분의 11. 이걸 라젠 제곱분의 11 하면 좀 불편하죠. 그냥 더 키우기를 n분의 11로 키우는 게 좀 편하죠. 라젠분의 11 되네요. 입실론 이렇게.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었고 여기서 뭐예요? 입실론과 라젠의 관계. 그래서 라젠을 선택할 때 입실론분의 11보다 큰 라젠을 선택하자.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지금 유제 3번도 동그라미 해두세요. 유제 3번. 유제 3번에서 자, 또 몇 개 해봅시다. 여기 7번 있죠, 7번. 7번하고 8번을 볼 거예요. 자, 리미트에 n 더하기 1분의 루트 n. 대충 n이 뭐 안 들어갈 때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죠. 그죠? 자, 이거는 입실론이 주어졌을 때 라젠을 잘 선택하자. in n을 택하자. in n인 n을 택하자. 그러면 자, 라젠보다 크거나 같은 스몰 n에 대해서는 n 더하기 1분의 루트 n 빼기 제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n 더하기 1분의 루트 n.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날릴까요? 그럼 n분의 루트 n. 루트 n분의 1. 가장 간단해졌죠? 간단해졌다. 그러면 요거를 라지 n의 관계식으로 바꿀까요? 루트 n분의 1. 입실론부터 작게. 입실론과 라지 n의 관계. 그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입실론 제곱분의 1보다 큰 라지 n을 선택해야 되죠. 그죠? 입실론 제곱분의 1보다 큰 라지 n을 택하자. 그랬어야 됐네. 그죠? 자, 이번엔 조금 좀 불편할 수 있어요. 2의 n제곱분의 n. n이 만들어올 때. 이거 어디로 가죠? 이거는 이제 제로 가죠. 그죠? 자, 이유는 입실론 라지 n 방법으로 이제 체크를 해보자 이거죠. 그 입실론 라지 n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너무 복잡한 상황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극한 계산을 하는 도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될 수 있는 것만 그냥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만 일부러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연습 문제로. 자, 여기 보시면은 입실론이 주어질 때 라지 n을 잘 택하자. in n을 택하자. 그러면 자,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지금 생각해 보는 거죠. n보다 크거나 같은 스몰 n에 대해서는 자, 2의 n제곱분의 n 마이너스 제로의 절대값. 이게 어느 항 이후에 대해서는 그죠? 입실론보다 작아야 되죠. 근데 이걸 풀었을 때 2의 n제곱분의 n 있죠. 그죠? 이걸 풀었을 때 자, 2의 n제곱을 가지고 오는데 이거보다 어떤 거를 갖고 와야 되느냐? 크거나 같은 걸 갖고 올까요? 작거나 같은 걸 갖고 올까요? 자, 작거나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그거하고 비교하면은 이게 2의 n제곱분의 n 해가지고 n 나오면 그 분모가 그죠? 2의 n제곱보다 더 작거나 같은 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이쪽 부분은 0으로 갈 수 있는 n을 키우기만 하면 0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을 아시다시피 이항 정리를 하죠. 그죠? 그래서 자, 아주 스탠다드한 방법인데 n의 1, n의 2, n의 n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1의 제로승, 1의 n제곱, 1의 1승, 1의 n-1승 이항 정리되어 있는 거죠. 그죠? 여기 1, 1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떨어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요 중에서 뭐가 마음에 드나요? 골라 잡아 보세요. 자, 여기서 이게 마음에 드나요? 그러면 요 하나 다른 항이 0 이상이니까 요게 n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n이죠, 이거? 그러면 2의 n제곱보다 n이 작으니까 요걸 뭘로 갖고 올까요? n. 계산이 안 되죠? n보다는 뭘 갖고 오는 게 좋겠어요? 조금 더 큰 걸 갖고 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를 갖고 오면 n의 2가 작거나 같고 n의 n-1 나누기 2패 하면은 자, 작거나 같으니까 분모로 왔으니까 크거나 같죠. 그래서 n-1에 나누기 2패 하면은 n 날라가니까 자, 간단하게 되죠. 이제 n-1분의 2 되죠. 그죠? 자, 그러면 간단한가요? 간단하냐라고 물으면 이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되나요? 왜? 되죠. 요 조건만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게 간단하게 만들어진 것이고 물론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은 스몰 n의 관계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바꿨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됐겠네요. 그래서 여기 입실론과 라지 n의 관계, 그죠? 입실론과 라지 n 관계를 이렇게 주면 되겠더라 이거죠. 따라서
입실론분의 2 입실론분의 2 플러스 1보다 크도록 잡아야 되겠네. 자, 입실론분의 2 플러스 1보다 큰 라젠을 택하자. 이렇게 됐으네. 그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뭐 크게 따로 상관은 없는데 부등호를 건너갈 때 우리는 입실론에 대한 라젠의 관계를 찾아야 되죠. 근데 시작항이 언제냐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 계산을 할 때 여기서 이건 뭐 이렇게 오는 건 당연하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때 뭘 썼냐 하면은 사실은 스몰 n이 얼마 이상이라는 가정을 써먹은 거예요. 자, 여기서 항이 한 개, n이 1인 경우는 이런 부등식 성립하지 않아요. n이 적어도 2개 이상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요 두 번째, 요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 부등식이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등식은 언제 성립하죠? 스몰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요것은 사실상 2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뭘 만족해야 될까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스몰 n이 아니에요. 시작항이죠. 라젠을 뭘로? 라젠을 2 이상으로 선택해놨다면 결국은 라젠은 스몰 n은 라젠보다 뒤에 있으니까 결국은 이런 조건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라젠을 선택할 때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지만 라젠은 뭐예요? 여기 이 조건에서 라젠은 2 이상이라는 조건도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이 조건, 1번 조건하고 또 2번 조건 요거 하고 둘 다를 만족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럴 때 보통 어떻게 쓰죠? 자, 요거 조건은 요 조건이었고 요 조건은 두 개 다 만족해야 되니까 뭘? 맥시멈으로 잡는. 물론 맥시멈을 직접 잡을 수는 없으니까 맥시멈보다 큰 것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둘 다를 포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쓰는 거예요? 맥시멈의 2와 입실론분의 2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라젠을 택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다행히 요거만 만족해도 어차피 자연수니까 2 이상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상관없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충분히 잡아줘야 돼. 앞으로 이제 다른 변형된 결과도 생각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리미트에 n의 2의 n제곱분의 n제곱 더하기 1 이게 어디로 가느냐? 제로로 간다. 이걸 어떻게 볼까요? 2의 n제곱분의 n제곱 더하기 1 뭐 n 2의 n제곱분의 n제곱 더하기 1 이 제로로 간다. 어떻게 볼까요? 그때는 여기서 2의 n제곱분의 n 제곱 더하기 1이잖아요. 2의 n제곱분의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됐다. 그죠? 그러면 요거를 사실상 분모를 가지고 올 때 아까 전에 세 번째 항만 가지고 왔죠. 근데 지금은 뭘 갖고 와야 될까요? 세 번째 요거 n의 2를 갖고 오면 2차니까 또 2차분이 2차가 돼가지고 충분히 줄여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이거 말고 그 다음 항을 갖고 와줘야 돼요. 2차니까. 그러면 요게 부등호로 넘어가가지고 n에 n-1, n-2 나누기 3팩분의 n제곱 더하기 1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나가줘야 된다. 그죠? 물론 뭐 계산은 지금 뭐 조금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관계가 n이 1차니까 2의 n제곱분의 n에 1차니까 이걸 줄여줄 때 분모를 줄여줄 때 n의 2 컨비네이션 n의 2를 갖고 왔지만 여기 n이 좀 복잡한 2차가 된다면 여기 3차가 돼가지고 어쨌든 이게 제로로 갈 수 있도록 키워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런 관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 이제 일단은 극한에 대한 유한학정치로 가는 극한에 대한 정의예요. 자, 그렇다면 수열극한의 정의가 x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x 실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거의 정의를 그 정의 3번에서 괄호 2번 보시면은 자, xn이 무한대로 가는 것도 있죠.
그렇죠? x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여기서 극한의 정의가 뿔마 무한대로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은 이제 위상 공간에서의 뭐 의미로 봤을 때 자, x 한 점이 있으면은 그죠? 실수 공간 안에서 x 한 점이 있으면 x의 근방, 개근방을 어떻게 잡았어요? x 뿔 입실론, x 마이너스 입실론 이렇게 요걸 x의 개근방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안으로 라제낭 이후가 들어간다라는 것이 뭐예요? 수열극한의 정의였죠. 그렇다면 근방의 개념이 실수해서 자 여기 플러스 무한대가 있다면 플러스 무한대의 근방은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이거는 위상 공간으로서의 이제 그 순서 위상이라는 개념이 있죠. 있는데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충분하죠. 자, 확대 실수계의 개념이 있긴 한데 자, 요게 무한대의 개근방이에요. 그 다음에 실수직선상에서 R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의 개근방은 뭐냐면 요거예요. M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의 개근방. 그래서 xn이 무한대로 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임의의 입실론 대신에 m에 대해서 자 결국 뭐예요? 여기에 있는 유한항을 제외하고는 여기 들어간다. 또 같은 말이 뭐예요? 라제낭 이후가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한대로 갈 때. 자, x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말은 임의의 입실론 대신에 라젬에 대해서 자, 유한항을 제외하고 요 안에 들어간다. 또 라제낭 이후로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의 정의예요. 아까는 x로 갈 때 정의가 그랬듯이. 그래서 개근방이 달라지면은 자, 결국 극한의 정의가 달라지겠네. 그죠? 자, 써봅시다. 이게 이제 위상 개념으로 가는 거는 지금 뭐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 위상 개념으로 간 그 설명을 해놨어요. 29페이지 옆에 했는데 그까지는 가지 말고 그냥 정의 3번으로 가봅시다. R상의 수열 xn에 대하여 자, 이제 바로 2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xn이 무한대로 간다. 아까처럼 실수 x로 가는 게 아니고 자, 이 말은 정의가 뭐냐? 정의가 임의의 입실론 대신에 라젬 임의의 m 인 r에 대해서 라젠 존재해가지고 라제낭 이후에 대해서는 뭐예요? xn이 m 무한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xn들은 실수이기 때문에 xn 자체가 무한대가 될 일은 없어요. 자, 이게 무한대의 개근방이다 이거죠. 자, 그런 이 말을 결국은 다시 쓰면은 m인 r 했는데 m이 어차피 무한대로 가는 입장에서는 실수 r을 다 갖고 올 필요가 없어요. 양수만 하면 충분하다 이거죠. 어차피. 그래서 라젠인 n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이면 xn은 m보다 크다. 이렇게 보통 이게 xn이 무한대로 갈 때의 정의죠. 간다는 말의 정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는 마찬가지로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바뀌면 그죠?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의 개근방이 와야 되겠죠? 그건 뭐예요? 마이너스 무한대 m 이렇게 여기 열고 되겠죠?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근데 임의의 실수 m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 m 여기 들어온다는 얘기를 굳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 m이 양수인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의 정의는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m하고 m을 양수로 잡아주면 충분해요. 그래서 요걸 정의하기를 임의의 양수 m에 대해서 라젠이 존재해가지고 어차피 마이너스 쪽으로만 생각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라젠항 이후에 있는 스몰에 대해서는 xn이 뭐예요? 마이너스 m보다 작다. m을 양수로 잡아주고 마이너스 m보다 작다 하면 된다 이거죠. 어차피 뭐 xn이 양수인 경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차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뿔만 무한대로 갈 때의 정의를 각각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뭐 이런 계산들은 뭐 간단하게 n 제곱이 7번 예제 4번에서 7번에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은 당연히 무한대로 가죠,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입실론과 뭐의 관계를 찾아주면 될까요? 입실론과 라지 m의 관계를 찾아주면 되죠, 그죠? 써보면 자, 입실론이 주어질 때 라지 m을 그죠? 어떻게 m in r을 지금 m이 아니라 m 입실론이 아니라 m이죠, 그죠? m일 때 라젠을 잘 택하면 n인 n을 택하자. 입실론과 라젠 대신에 라젠과 라젠의 관계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겠죠? 이면 n 제곱이 뭐보다 m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체크해야 돼요. 근데 n 제곱은 요거 봤을 때 사실상 이제 바로 들어가도 되고 여기 n 제곱 이렇게 가도 되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줄여 나가는 건데 먼저 간단하게 만드는 건 아무래도 n이 간단하죠. 근데 이번엔 줄여 나가는 거예요. 커야 되니까. 그리고 이것은 라젠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것을 입실론과 라젠의 관계 대신에 입실론과 라젠과 뭐예요? 라젠의 관계. 입실론 대신에.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스몰 n과 라젠의 관계를 통해서 라젠의 관계를 바꿨고 요게 입실론과 라젠의 입실론 대신 라젠과 라젠의 관계 그죠? 를 준 거예요. 그래서 라젠을 선택할 때 어떻게 되도록? 자, m보다 큰 걸 선택하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은 결국 n 제곱이 무한대로 감을 보인 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정리 11번 동그라미. 자, 이제 입실론과 라젠의 관계를 잘 활용해서 극한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어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것은 수열 극한이에요. 수열 극한. 자, 일단 수열 극한에서 뭘 다루려고 하느냐면 뭘 다루게 되느냐면은 도입 수열 극한에서 수렴 수열의 성질을 다룰 거예요. 대충 우리가 뭐 여기서 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수렴 수열의 성질. 그건 뭐냐면은 R상에서 지금 얘기죠. R상에서 수렴하면 극한은 유일하다. 극한은 유일하다. 자, 이게 수렴 수열의 첫 번째 성질이에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R상에서 수렴하면 유계다. 두 번째 성질이에요. 수렴 수열은 유계 수열이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일반화. 어디에서 수렴 수열은 극한은 유일하다. 어디서 이게 성립했었죠? T2 공간, 그죠? T2 공간.
위상 공간 T2 공간에서 수렴 수열의 극한은 유일하죠. 서로 다른 두 극한을 갖는다라고 가정해서 모순을 밝혔죠. 그죠? 자, R상에서 수렴 수열은 유계다. 이걸 일반화할 수 있어요. 일단은 뭐 끝까지 일반화하면 이제 거리 공간까지 가요. 거리 공간에서 수렴 수열은 유계이다. 이런 사실까지 만족해요. 자, 일단은 수렴하면 유계다 했는데 그럼 유계면 수렴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예. 유계면 수렴 안 되죠. 왜? 마이너스 1의 n제곱 같은, 그죠? 이게 xn이라면 유계지만 수렴하지 않잖아요. 뭐 고등학교 때 알고 있었던 얘기죠. 자, 그런데 유계면 수렴한다 이 조건을 버릴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립하게 할 것이냐? 언제 가능할까요? 마이너스 1의 n제곱 하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유계지만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뭘 쓴 거예요? xn이 왔다 갔다 하지 말라. 뭐죠? 단조이면 단조 증가일 때는 자, 유계면 수렴해요. 그죠? 위로 유계만 돼도 수렴한다 이거죠. 요게 요 조건, 수렴하면 유계다라는 조건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정리가. 그 다음에 유계면 수렴하진 않지만 이제 이게 단조가 되면 되는데 단조 증가일 때는 위로 유계면 수렴하고 단조 감소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단조 감소일 때는 아래로 유계면 수렴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유계면 수렴하진 않아도 수렴하는 부분수열을 갖는다. 그게 뭐죠? 유계수열은 당장 수렴하진 않더라도 수렴 부분수열을 갖는다. 이게 볼자노 와이스라스의 정리. 그죠? 자, 당장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 유계수열이잖아요. 그러나 당장 수렴하진 않죠. 그러나 수렴 부분수열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게 뭐예요? 짝수항 수열. 1로 가죠. 홀수항 수열 뭘로 가죠? 마이너스 1로. 그래서 지금 요 정리를 역을 체크하다 보니까 나타난 뭐 결론들이 이제 이게 단조 수렴 정리고요. 단조 수렴 정리.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볼자노 와이스라스다. 그래서 이게 뭐 그 수학 교육학에서 말하는 준경험주의적으로, 그죠? 자,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왜 나타났을까? 뭐 하다가 발견한 결론들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수렴수열의 성질을 이 두 가지로 체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열 극한을 생각해 볼 때 수열 극한의 아까 전에 입실론 라젠 방법을 통해서 극한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근데 그걸 이제 입실론 라젠 방법만 의존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극한을 계산하는데 도움되는 정리들이 있고, 자, 계산을 못 하더라도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더라도 존재성, 수렴성만 체크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계산과 존재성. 계산 방법은 조임 정리. 그 다음 뭐예요? 비교 극한 정리. 그 다음에 수열 극한의 대수적 성질. 그 다음에 단조 수렴 정리. 하나 더 쓰자면 로피탈까지 해놓읍시다. 로피탈. 이 5가지를 극한 계산을 하는데 도움되는 정리들이에요. 그 다음에 존재성, 극한을 계산해 보니까 극한 잘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어쨌든 존재할까? 존재성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단조 수렴 정리부터 해서 그 다음에 부분수열 판정법, 그 다음에 코시 판정법, 그 다음에 상하 극한 비교
판정법.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자다가 일어나서 물어보다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나와야 돼요. 뭐 자다가 이걸 물어볼 사람 잘 없겠지만. 자, 아무튼 요거는 이제 지금 해석하기 가장 기본이 되는 정리들이죠. 이게 이제 함수 극한으로 넘어가도 똑같아요. 함수 극한의 계산, 존재성. 함수 극한의 조임 정리, 비교 극한 정리, 대수적 성질, 단조 수렴 정리, 록탈 정리. 그 다음 함수 극한에 대해서 부분수열 판정법을 약간 변형하면은 좌우 극한 비교 판정법이 있어요. 그까지. 요 두 개는 없어요. 이제 물론 뭐 개념으로서는 이제 만들어져 있겠죠. 있는데 지금 우리 뭐 학부 과정에서 다루진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일단 정리 11번 가봅시다. 동그라미 쳐져 있을 거고 수렴수열의 성질. 자, xn이 수렴하면 극한값은 유일하다. 수렴수열의 극한은 유일하다. 지금 어디 썼냐 하면은 실수에서. 자, 두 번째 수렴수열은 유계이다. 이렇게. 자, 1번 수렴수열의 극한이 유일하다. 이 말을 구체적으로 다시 써보면 이제 수렴수열이라는 말 자체에 극한이 있다는 사실은 가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유일성 증명은 동일법하고 수학교육학에서 배웠을 거예요. 동일법하고 기류법이 있어요. 자,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 동일법은 두 개가 있다라고 가정해서 같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류법은 서로 다른 두 개가 있다라고 가정해서 뭘 보일까요? 두 글자. 모순. 네, 모순. 서로 다른 두 개가 있다라고 가정해서 모순을 밝히는 거. 후자를 쓸 거예요. 다시 말해서 xn이 x로 간다. xn이 x-로 간다. 그리고 x와 x-가 다르다. 위상수학에서 했어요, 이거. 이라 가정하자. 그러면 자, 뭐 이건 너무 널리 알려진 증명이죠. 조용히 해볼게요, 그냥.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x와 x- 두 점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서로 만나지 않도록 두 개의 궤근방을 적당히 그려봐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뭘 할까요? 입실론을 요 길이에 뭘 잡았어요? 3분의 1 이렇게 x와 x-가 다르니까 양수, 그죠? 그럼 빨간 걸로 그립시다. 자, 요거 입실론 반경. 그러면 xn이 x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xn들이 라지 n 원항 이후에 xn들이 들어가고 여기에 xn들이 라지 n 투항 이후에 들어간다. 그죠? 자, 여기 100항 이후, 여기 200항 이후라면 200항, 100항 중에 뭐가 문제가 될까요? 200항은 여기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모순 나오죠. 그죠? 그런 방식. 그래서 자, 그러면 요거는 설명이에요, 그냥. 자, 이어서 써볼게요. 그러면 자, 입실론 이꼴 3분의 1의 x-x- 양수죠. 에 대하여 자, xn이 x로 가기 때문에 감으로 라젠 1이 존재해가지고 만족하기를 라젠 1항 이후에 있는 스몰 n에 대해서는 xn-x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아야 돼요. 그리고 xn이 x-로도 가야 되기 때문에 라젠 2가 존재해가지고 만족하기를 라젠 2항 이후에 있는 스몰 n에 대해서는 xn과 x-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보다도 크거나 같고 요거보다 크거나 같은 항들은 이제 이 두 부등식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뭘 잡기로 했어요? 라젠 이꼴 n1보다 크거나 같고 n2보다 크거나 같은 항은 맥시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맥시멈의 n1, n2에 대하여
라젠은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x 라젠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죠, 그죠? 그래서 x 라젠 이므로 x 라젠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다. 또 맥시멈이니까 n2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x 라젠 이 조건 마이너스 x 다시가 입실론보다 작다. 근데 실제로 모순이 일어나야 되죠. 어떤 모순? 어떤 모순이냐면은 이 둘 사이 거리가 x 마이너스 x 다시 거리가 작거나 같기를 x 마이너스 뭘로 갈까요? 징검다리. 중간에 뭔가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돼. x 라젠 마이너스 플러스 라젠 마이너스 x 다시 하면은 삼각부등식 떨어뜨렸다가 요거는 뭐예요? 입실론. 요거는 입실론이잖아요. 다시 2입실론보다 작아야 되죠. 근데 요건 얼마예요? 요거는 아까 애초에 잡아놓은 게 3입실론이에요. 그죠? 3입실론보다 이꼴 3입실론인데 3입실론보다 2입실론이 크니까 입실론 양수라는 말이 모순이 나와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모순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그죠? 물론 이게 이제 실수 공간 R에서 증명이고 T2 위상 공간에서 증명. 그건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똑같은 증명이에요. 똑같은 증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T2 공간에서 위상수학에서 수렴 수열의 극한은 유일하다. 이 증명. 자,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렴 수열은 유괴다 라는 증명이죠. 요거 수렴 수열은 유괴다. 이것도 지금 이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기본 중인 기본이죠. 자, 수렴 수열은 유괴다. 자, 바로 2번. xn이 수렴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xn이 어딘가 간다로 봐야 되겠죠. x로 간다. 물론 in R. 자, 1대 수렴 수열 xn이 무한대로 갈 때도 수렴 수열이 아니냐? 무한대로 가는 것도 가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니죠. 수렴한다는 말은 위상 공간 상의 한 점으로 가는 것을 뜻해. 수렴하는 것을 뜻해요. 위상 공간이 지금 실수 공간 R을 위상 공간, 보통 위상 공간에서 얘기니까 플러스 무한대는 실수 R의 원소가 아니죠. 무한대로 간다고 표기는 했지만 그것은 수렴이 아니죠. 수렴 정의는 위상 공간 X상에 XN이 수렴 수열이다. 그 말은 적당한 위상 공간에 한 점이 존재해서 그리로 수렴하는 것을 뜻한다 이거죠.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것은 수렴한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죠. 아무튼 자, 이렇게 될 때 뭘 찾아야 되죠? xn의 절대값이 어제 얘기했죠. n보다 작거나 같다. 이미 n은 n 이렇게. 즉 이게 뭐예요? xn이 유괴 수열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유괴 수열이라는 사실을 체크하기 위해서 뭘 체크하자? 라젠의 존재성을 체크해 보자. 그죠? 근데 자, 일단은 여기 그림으로 잠깐 보면 xn이 x로 가요. xn이 x로. 근데 여기 원점이 여기 있다 칩시다. 그러면 xn들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죠? 자, x의 입실론 반경이 주어질 때마다 그 안으로 라젠항 이유가 다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x의 입실론 반경을 이렇게 던졌어요. 좋아하는 숫자 하나 불러보세요. 1? 예. 1이라 불렀어요. 그죠? 아무도 얘기 안 했죠, 사실. 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1 반경을 던져봤어요. 그럼 이 안으로 어떻게 되죠? 예,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다 있어요, 다. 그러면 혹시 밖에 있는 게 몇 개나 있는지 찾아보니까 몇 개죠? 예, 많아봐야 라젠 마이너스 1개예요. 그러면 자, xn의 절대값은 n보다 작거나 같다. 다시 말해서 xn의 원점으로부터 거리는 상수 n보다 작거나 같다. 상수 n을 어떻게 구성할까요?
자, 존재성 증명은 뭐야? 구성하고 조건을 확인하자 그랬어요. 자, 요렇게 요거하고 둘, 셋, 넷, n-1개. 그 다음에 요까지 중에 뭘 선택할까요? 1번 맥시멈, 2번 미니멈. 맥시멈. 그죠? 그래서 이 라지엠을 뭘로 잡는다는 거죠? 맥시멈에 x1, x2, x의 라지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을 했는데 x가 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 x 플러스 1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은 n보다 xn의 절대값이 작거나 같을 거예요. 자, 써볼게요. 일단은 이제 1대 입실론 이꼴 1에 대하여 라젠이 나타나더라. 만족하기를 라젠항 이후에 있는 스몰 n에 대해서는 뭐예요? xn과 x의 거리가 입실론 1보다 작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합시다. 이제 두 번째 단계 m을 선택하기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맥시멈에 절대값 x1, 절대값 xn-1, 1 플러스 절대값 x 이렇게 잡기로 했잖아요. 자, 에 대하여 이제 조건을 확인하는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자, 모든 xn들이 절대값이 n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모든 n들 중에서 어떤 게 있느냐? 일단은 1에서 n-1까지인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 다 들어있네요. 그죠? 얘네들이 참석했잖아요. 참여한 것들이 맥시멈이니까 당연히 xn의 절대값은 n보다 작거나 같다. 끝났어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뭘 체크해야 되죠? 라젠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다시 또 따져봐야 되겠죠? 그때는 xn의 절대값은 자, 역시 n보다 작거나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라젠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은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돼요? xn이라는 x라는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되겠죠? 그래서 xn은 어떻게 할까요? xn 마이너스 뭐? x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고 자, 이것은 뭘 만족하고 있어요? 저기서 1 더하기 x 여기 있네요. 여기 들어있으니까 n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모든 xn들은 n보다 작거나 같은 게 됐죠. 즉 xn은 유계수열. 그래서 지금 핵심은 뭐냐면은 극한값이 xn이 x로 간다 가정했을 때 x 주변에 대부분의 항들이 모여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것들은 몇 개밖에 안 된다. 요 한 개밖에 안 돼요. 특히나 많아봐야 n-1개예요. 라젠 마이너스 1개. 그럼 그 얘네들을 맥시멈 절대값 다 구해가지고 그거 하고 요까지 거리. 뭐 이게 자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 x 더하기 1까지의 맥시멈을 라젠으로 선택했다 이거죠. 요거. 그래서 수렴 수열은 6개다. 조금 쉬었다 합시다.